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리딩TV 오재승 팀장입니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머니컨트롤 MC 개보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경 배터리입니다. 우리 왜 2주 만에 시작했죠? 편집 때문이라고 편집. 하지만 사실 2주 동안에 굉장히 적합한 주제가 저희가 이미 다뤘던 주제가 2주 동안의 효력을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리딩TV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해외 이슈 우리 개보리님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요즘 증권 관련된 뉴스를 계속해서 또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일정에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이었죠. 오늘까지 미국 내에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의견 청취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정확히 오늘 9월 5일까지 의견 청취를 하는 기간이었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2천억 불의 그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늘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5일이 2천억 불 관세 의견 청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600억 불은 그 훨씬 전이었고, 그렇습니다. 2천억 불 의견 청취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예, 무역전쟁 히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7월 6일, 8월 23일 날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관세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었고, 그 대응해서 중국이 또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천억 달러는 9월 6일 예정이죠. 내일 밤부터 이제 관세 부과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를 부과하기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총 600억 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5천억 불.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너만 부과하냐? 나도 부과한다? 600억 불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600억 불 이상으로 부과를 하면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개보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근데 이제 무역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2천억 달러는 실제적으로 미국에도 사실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가 되면 이번에 그 소비재 위주로 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럼 소비재가 결국 이제 물가를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언급드리겠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그 소비재들 중에서 또 예를 들어 중국이 수출을 못하면 뭐죠? 한국이 그만큼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들이 이제 수산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축자재, 그리고 심지어 반려견 사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상무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영문 200쪽을 디테일하게 분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이거예요. 그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 대한민국도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해서 중국이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많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대한 중국이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도 이제 그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배터리님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 대체제도 있다,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거쳐서 미국 가는 수출이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 가는, 중국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바로 수출하는 제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나옵니까? 그 홈페이지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네, 리스트. 그 리스트를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네. 영문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카테고리가 나오고, 그 관련주들을 이제 찾아보면 거기까지 시간이 한 일주일 걸리죠. 아, 일주일 걸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자료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무역 전쟁,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점증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2천억 불 관세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그 틈새에서 이 소나기 속에서 수혜받는 종목을 또 업종을 또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외국인이 이제 매수 전환을 하고 있죠. 이미 2천억 불, 5천억 불 얘기가 이제 6월, 7월부터 계속 나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신흥국 시장이 무역전쟁 이슈로 위기가 닥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아르헨티나나 터키 통화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절반 정도까지도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차별적인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올해 들어서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정도 순매도를 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천억 순매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넷째 주부터 코스피는 5천억, 코스닥은 800억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코스피는 1조 1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1600억 규모의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살펴보면 이머징 시장 전체적으로는 3주 연속 순유출이 되고 있지만 신흥국 내 아시아 시장 자체로는 2주 연속 순유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유출됐던 자금들이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6월부터 내내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유출이 됐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 사람들은 참 괴로웠을 거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가 올라가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유출이 되고, 뭐 이머징 마켓에서 유출했으니까 원달러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 결론이 뭐냐면 가을에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러면서 아까 2천억 달러 그 무역전쟁 부과, 그 다음에 뭐 향후에 5천억.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6월부터 이머징 마켓에서는 돈이 계속 나갔고, 그리고 잠깐 지금 들어왔는데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어떤 양식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방향으로 급 반전해서 들어올지 돈이,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빠져나갈지 모르겠다. 좀 이렇게 해석이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무역전쟁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고 아까 이제 국지적인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은 물동량,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수출이 중간재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모멘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봤을 때는 환율 부분, 그리고 외환시장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견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차별적으로 좀 들어오는 매수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전쟁 얘기는 6월부터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부과한다 안 한다, 뭐 600억인데 600억도 뭐 이번에 100억, 150억, 뭐 그 다음에 2천억 얘기하고 5천억 얘기하고 아주 머리가 아파요. 자, 결론적으로 무역분쟁 얘기는 어떤 지표를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미안합니다. 자, 결론. 차이나 인덱스. 차이나 인덱스. 네. 저는 원달러. 원달러. 원달러 하나 보면 된다. 거기 다 들어가 있다. 너무 머리 아프다. 최근에 8월 말에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원달러 20일 이평이 깨졌어요. 맞아요. 네. 그냥 저는 간단하게 원달러. 그리고 배터리님 차이나 인덱스. 네. 우리 네. 기보리님 미안하죠. 위안화. 네. 누가 맞는지 네.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는 걸로. 네네. 국내 이슈로 뭐 바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외환보유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4천억 달러를 외환보유를 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났는데, 이 수치는 2008년 금융위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를 한 부분이고,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수준입니다. 수출 지표는 계속해서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신흥국의 어떤 시장보다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이슈, 우리 배터리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내년도 이제 예산안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 주부터 사실 그런 섹터들이 좀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기존에 없던 사실 외국인들이 이번 주 수급 들어온 부분이 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에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이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안과 관련된 이런 복지, SOC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유심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수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빠떼님이 우리 CG로 하나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2019년이 예산 증액이 한 9.3%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9%대인데 제가 뒷자리는 잘 못 외웠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 증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때, 리먼 사태 때 2008년도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우리가 10%대 예산 증가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2000년대 들어. 그러니까 18년 만에 두 번째 예산 증액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세금이 많이 거쳐요.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워낙 삼성,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에서 워낙 이제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세금으로 다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세금으로 안 거치면은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죠. 그렇죠. 국채 발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면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 회계는 그 채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부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채무와 부채가 뭐가 차이 나냐면 채무는 현금 기준이고 부채는 발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 국민연금 얘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가 부채로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공무원 연금이나 그 다른 연금은 저기 국가가 메꿔주게 돼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참 이게 나라 재정이 걱정스러운데 좀 개인 좀 제가 죄송합니다. 진행하다가 다른 얘기로 아마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잘 돼야 주식이 잘 돼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증권회사 그 다니면서 정말 신입사원 때부터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 왜 해야 되냐?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근데 항상 제일 싸요. 아직도 싸죠. 아직도 싸죠. 이게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도 참 괴로우시겠어요. 너무 싸다는 거지. 증권사 직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무 싸다는 거야. 근데 항상 싸. 이게 너무 싸서 좀 따라잡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결론은 나라가 달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테마별 업종 흐름 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강하게 가고 있는 업종 보니까 우리가 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편집이 1주 전에 됐으니까 우리는 2주 전에 말씀드린 건데 2주 동안 그래도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차가 제일 잘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드렸던 섹터가 또 이 두 섹터인데 자 그럼 우리 개보리님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이 단순히 금감원 테마 감리 이슈가 진정된 부분도 있지만 9월달에 10월달까지 계속해서 또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깐 일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계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한미약품이 임상 2상 중간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4일 정도면 관련 뉴스들이 제약바이오 관련 뉴스를 도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27일부터는 유럽 소아 내분비 학회라는 게 열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2월달과 3월달 바이오 랠리가 있을 때 아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유럽 소아 내분비 학회라는 건 제넥신이 여기서 지속형 성장 호르몬 하이트로핀 관련해서 임상 2상 관련 구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이 두 개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10월달에는 미국 안과학회에서 이제 안구건조증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안구건조증 관련된 약품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면역항암 학회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제넥신의 임상 1B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호롱생명과학이나 호롱티슈진과 같은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재료들이 계속해서 올해 안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은 단순히 금감원 규제 완화 이슈 외에도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 가을 랠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왔던 이 중에 상당 부분이 1월달에 이제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월에 미국의 라스베가스 CES 쇼 때문에 IT가 가을에 갔는데 이제는 1월에 그 JP모건 컨퍼런스가 그 굉장히 그 이슈가 되면서 같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요 4월에 아스코 이것도 좀 달력에 적어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미리 적어놓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다 가르쳐주나요? 그렇죠. 우리 TV를 우리 TV를 1년을 갈 수 있나요? 우리 TV를 봐야죠. 우리 TV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시면 미리 이렇게 일정을 아무도 이렇게까지 접근을 우리 리딩 TV의 1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과학회, 면역항암학회, 유럽 소아 내분비학회, 폐암학회 제가 볼 때 학회가 그 좀 경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약바이오에는 면역항암이 제일 그래도 이슈가 좀 되겠죠? 미국 학회가 좀 크죠. 항암 관련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항암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도 최근에 그 수업을 좀 받았는데 예전에 우리 항암제 막 주사하고 했을 때 약물 치료했을 때는 거의 부작용을 모르고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이제
그 세균에 투입해서 표적으로 가는 그 기술이 나오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면역 항암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전 세계 그 업종을 보니까 우리 꼭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부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예, 그 멜서스의 인구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산소급수가 아니라. 그게 지금 실패한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그 항암, 요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아, 우리 또 배터리님 전공이죠. 네. 오죽하면 필명이 배터리겠습니까? 예, 전기차 관련주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2주 전에 제가 그 배터리 한마디 딱 말씀드렸죠. 배터리는 필수.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하는 게 전성시대다. 할 게 없으면 배터리 관련주를 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아무래도 탑픽이 이제 삼성 SDI가 되겠죠. 그 9월 5일자 이제 그 재규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계약 여부는 뉴스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약 여부는 안 나왔지만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삼성 SDI 관련주와 LG화학 관련주가 약간 희비를 교착한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 SDI 쪽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탑픽이 일진머티리얼이나 이제 포스코켄테 이런 쪽은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발트와 관련된 뭐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쪽도 괜찮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성 SDI가 이제 제규호 쪽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원통형 배터리를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비공식적으로는 원통형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판다. 그럼 거기 가장 탑픽주는 이제 상신 EDP, 그리고 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신흥 NCC인데, 신흥 NCC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에 그 한경TV에서 한번 종목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연일 신고가를 달리는데 이 종목은 눌러줄 때마다 좀 관심을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통형에 또 들어가는 필수 소재가 있습니다. 테이펙스.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테이펙스는 원통형 배터리도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출시할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접착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도 조정 줄 때마다 좀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테이펙스가 접착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배터리. 네. 배터리가 뭘 하는 거죠? 아, 그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유니랩 이제 호일 쪽 하는 거고, 배터리에 이제 왜 온통용에 들어가냐면 그 자동차가 이제 길로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흔들흔들 하죠. 그럼 배터리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온통용 안에 들어가는 셀이 있는데 이 셀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양극하고 음극이 부딪혀서 쇼트가 나고 흔히 말하는 뭐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 움직이지 않게 셀하고 그 캔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테이펙스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명칭? 그 명칭이 OPS 테이프라고 하는데, 결국은 테이프잖아요. 테이프입니다. 네. 그 한마디로 테이프다. 네. 접착제인데 접착제다. 그 접착제가 참 만들기 어려워요. 지금 상신 EDP랑 신흥 SAC는 그 계속 이제 작년부터 우리 직권가에는 제일 좋은 부품이다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모멘텀이 계속 좀 지속되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헝가리의 SDI가 증설하는 거 나왔잖아요. 네. 근데 헝가리가 LG화학도 헝가리죠. LG화학도 헝가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헝가리를 좋아합니까? LG화학이나 삼성 SDI. 헝가리가 어떤 물리적인 이점이 있나요? 물리적인 이점이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유럽의 어떤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헝가리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인건비가 제일 쌉니다. 일은 잘합니까? 일은 잘 못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말은 잘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헝가리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아시아로 치면은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많이 가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근데 유럽에서는 그래도 인건비가 싼 게 헝가리.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기차를 분석하는 우리들은 헝가리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죠. 헝가리 다음에 같이 갑시다. 가보셨습니까? 헝가리는 당연히 안 갔죠. 그 옆에 갔습니다. 가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 헝가리에 보면 이제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계속 나가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부품주를 발굴할 때
그 옆에 공장 세우는 게 누군지를 잽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헝가리 LG화학이랑 삼성 SDI 옆에 부지를 살려는 한국 중소기업이 누군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부지를 사는 거 괜히 사겠습니까? 부품 공급하려고 사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탑픽은 신해SC하고 네. 그다음 숨겨져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펙스가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개보리님도 전기차 관련주 남못지 않게 굉장히 강하게 좋게 보셔서 행복한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개보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한 가지만 그냥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에코프로의 어떤 가치가 가장 그래도 비교했을 때 가장 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상장이 연기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출발이 늦었죠.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전혀 주식 가격대에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소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에코프로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를 먼저. 일단 에코프로는 2차전지 소재업 그 소재 대표 기업인데,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이제 활물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활물질을 만드는 기업이고, 이 회사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 안에 조합, 니켈과 코발트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회사들이 주력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제품의 그 성향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NCM 811 제품이라 그래서 가장 고용량 제품을 최근에 에코프로가 증설, 그러니까 공장을 계속해서 지으면서 그 톤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대용량 소재가 사용되는 전기차 전용 소재 생산이 에코프로가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삼성 SDI 쪽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이번 계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전방 주요 대표 업체들과 같이 함께 커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활물질이 가장 부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활물질 내에서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만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 다니는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자기네도 잘은 모르겠다. 저는 솔직히 그 한 달 전에 LG화학 다니는 친구랑 좀 정말 그 배터리에 대해서 근데 그 활물질 분리막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파는 자기들도 이게 3년 후에 폭발할지 안 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건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2차전지 공학 박사 배터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절대 폭발하지 않도록 그 내부 규정이 다 있고요. 그리고 폭발할 수 있는 사실 확률이 테슬라권도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보셨죠? BMW 불나는데 전기차 지금 100만 대 넘게 팔렸죠. 근데 얼마나 터졌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사실 터져도 저도 실험해 봤지만 폭발하는 게 아니고 그 불꽃이 살짝 일어나요. 그래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안정성은 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피할 수 불꽃이 조금 일어나 연기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삼겹살 굴 때 약간 나는 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기술적인 관점을 조금 차이를 설명드리면, 사실 주가는 LNF가 에코프로보다 더 잘 갔어요. 근데 에코프로를 사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LNF에는 NCA가 없어요. 에코프로는 NCA가 같이 있거든요. NCA와 NCM 차이는 뒤에 망간이냐,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이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끝자리 차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헝가리에 늘리는 물량들이 NCA 이쪽이 없어서 못 팝니다 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우리 개구리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NCA가 지금 없어서 못 판다. 네. 그 다음에 삼겹살 냄새가 나면 쳐야 된다. 네. 거의 날 일이 없습니다. 거의 날 일이 없다. 네,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전기차가 조금 무서운 게, 우리 옛날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그 터미네이터가 마지막에 그 악당에만 왔을 때 자기 연료전지를 꺼내서 폭발시켜버리는 그게 있거든요. 약간
저는 트라우마가 약간 좀 있어요. 근데 그럴 일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2주 전에 정말 그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리딩스톡에서 2차 전지 제대로 우리 찍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테마가 뭔지 우리 먼저 배터맨님. 네. 그 지금 이제 다가올 테마는 아까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이제는 소비자입니다. 7월달, 6월달에 반도체나 그리고 뭐 생표식품, 콩 관련주들 많이 갔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그 미국 상무부 들어가서 200페이지 영문을 한 일주일 동안 분석했는데 거짓말. 분석했습니다. 진짜로 200페이지를 봤어요? 200페이지 넘습니다. 100페이지 네. 이상이 그림이라는. 100페이지가 그림이에요? 글입니다. 글. 네, 나중에 한번 CG로. 영어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 있습니다. 아니, 거기 그냥 키워드만 보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결론부터. 네, 결론만 하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미중무역 그 관련된 소비재인데, 섹터를 말씀드리면, 수산주, 그리고 가구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반려견주, 그리고 조명 관련주,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주, 건축용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산주는 아시다시피 품목이 이제 참다랑어. 그러면 참다랑어 하면 어떤 섹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가구주. 가구에 뭐가 들어가냐면 의자, 매트릭스가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일단 궁금한 건 네. 그 수산주가 참다랑어 같은 경우 대부분 원양어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원양어선에서 잡는 것 중에 중국산 원양어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잡아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이제 관세가 25% 증가하니까 중국에서 잡는 게 아니고 중국 선박들이 잡아서 수출하는 미국에 바로 수출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냉동식품이나 예를 들면 네. 참치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동원수산 이런 것들 있을 거고, 가구 중에 뭐 침대 그리고 의자는 뭐 NX나 뭐 이런 등등 있을 거고. 그리고 희한한 게 이 반려견이 있다는 게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관련된 사료주. 그래서 거기 영어로 치면 이제 dog and ca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관련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플라스틱이나 신발 재료.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건축용 관련된 그 블록 있잖아요. 장판. 이런 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순출이 엄청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요 섹터들이 아마 빠르면 오늘 그리고 늦으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한 번씩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머니를 투입해야 됩니까? 일단 그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11월 달에 중국의 광군제라는 게 열립니다. 그 독신자의 날이죠. 이때 이제 그 큰 폭으로 중국 소비가 확장되는 국면이 나타나는데, 보통 그 전후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단기 랠리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조금 남았긴 하지만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이제부터는 조금씩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예전과 같이 전체 종목이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차별화된 모습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아까 저희가 전기차 할 때 조금 이제 일부 종목에 간과돼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벤츠 CEO가 전기차 EQC라는 이제 SUV 전기차 런칭 쇼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전기차에 왜 유럽의 주요 제작사들이 올인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1년부터 EU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이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우디 이트론 뭐 이런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이 2020년부터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한 소재 쪽 말고도 다른 쪽에서 이런 그 글로벌 대형 제작사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때마다 전기차 관련주들로 끼워 넣어야 된다. 전기차 시장이 현재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 계속 전기차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소비주가 이게 옛날에는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어떠냐면, 그 미국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 소비가 집중이 되잖아요. 4분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IT는 겨울에 다 갔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들이잖아요. IT 이제 제품들이. 근데 지금 보니까 광군제도 작년 한 3년 정도 전부터
부터 보니까 광군제의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들도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중국 소비자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 제가 볼 때 뭘 봐야 될까요? 중국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타오바오나 웨이신 이런 것들에서 갑자기 올라온 한국 제품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미 네트워크 돼 있는 우리 뭐 마스크팩 관련주나 이런 걸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 우리가 히트 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상품들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면세점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중국 쪽에 매출이 연말에 집중되는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몇 가지가? 네, 그 회사들이 집중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이 아모레퍼시픽 가면 다 같이 따라가는 국면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움직임보다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토니머리나 이런 이제 그 샵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장품 업종이 올라도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 좀 특화된 회사들 위주로 따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것도 CG로 정의. 네. 예. 그 중국 머리 쪽 관련된 KCI는 어떻습니까? KCI는 이제 계면활성제 관련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광군제 했는데 지금 아까 오 팀장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데 다 늙어간다.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에 떠들고 있는 게 산화 제한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산화 제한 풀면은 소비재 중에서 제가 볼 땐 분유. 왜? 미국 지금 이제 그 무역 전쟁 때문에 그 중국에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만약에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불매운동 하겠다. 그러면 중국에서 분유 시장 3, 4가 미국 시장, 미국 제품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산화 제한 어떤 그런 모멘텀, 그리고 강군제, 아무래도 이제 강군제 독신자니까 또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애기 놓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유 관련된 어떤 메일유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롯데푸드, 이런 쪽으로 좀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리딩 스톡 TV 지금 두 번째 찍었는데요. 우리가 편집도 조금 더 빨리 하고 신속하게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처음 방송하고 관련 언급했던 섹터가 굉장히 지금 2주 동안 상승률이 좋았는데 우리가 뭐 종목을 찍어드리는 방송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제 시황 설명드리면서 좋은 종목들 있으면 계속 뭉터기로 우리 CG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